보험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승패를 가르는 딱 한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 실제 판결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여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두 가족이 있어요. 한쪽은 갑작스런 감염 때문에 가장이 두 다리를 잃는 큰일을 겪었고요. 다른 한쪽은 우울증을 앓던 가족을 안타깝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보험금 청구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달랐다는 겁니다. 한쪽은 이겼고 다른 한쪽은 졌어요. 아니, 둘 다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였을까요? 그쵸? 오늘 바로 이 법적인 미스터리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승패의 진짜 법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긴 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비브리오균 감염 사례입니다. 도대체 이 가족은 어떻게 그 거대한 보험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건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어요. 2022년 8월이었는데 한 남성이 해산물도 먹고 바닷가에서 일도 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엄청난 고열과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진단 결과를 들어보니까 비브리오 폐혈증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감염 때문에 결국 양쪽 다리를 절단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보험사랑 가족이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보험사 논리는 이거였어요. 아니, 이분 원래 간경변도 있고 당뇨로 있었잖아요. 몸이 약해서 생긴 거니까 이건 질병이죠. 그런데 가족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냐. 외부에서 들어온 디브리오균 때문에 생긴 명백한 사고다.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딱 하나. 이게 질병이냐 아니면 사고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아주 명쾌해요. 첫째,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은 원래 있던 병이 아니라 비브리오균 감염 그 자체다. 둘째, 이 균은 몸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거다. 셋째, 갑자기 확 나빠졌으니까 원인과 결과가 너무 뚜렷하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해산물을 먹었든 상처로 감염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판결문에 이런 멋진 말이 나와요. 인과관계는 규범적으로 단절될 수 없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분이 원래 좀 약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비비료균이라는 외부의 한방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염에서 다리 절단까지 이어진 이 사슬은 끊을 수 없다고 법원이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 이게 바로 승리의 열쇠였어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패소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방금 봤던 첫 번째 사건이랑 뭐가 달랐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건 기록은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 새벽에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나 지금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말을 남기고요. 그리고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죠. 유족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고인은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고의적인 자살이 아니다. 그러니 예외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죠.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족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우울증이 심해서 아예 판단을 못할 정도였다는 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다. 둘째, 스스로 전화를 걸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오히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의료 강정 결과도 이 기록만 가지고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결국 패소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건이 얼마나 비극적이냐가 아니었던 거죠. 유족이 주장했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증거, 그러니까 상세한 진료 기록 같은 게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모든 게 증거 싸움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사건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미스터리의 답이 슬슬 보이지 않으세요? 승패를 가른 진짜 열쇠. 그건 바로 인과경로였습니다.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두 사건의 운명을 가른 건 사건이 얼마나 안타까운지가 아니었어요. 법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이 스토리가 맞습니다. 이걸 증거로 보여줬느냐, 즉 인과경로를 성공적으로 증명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첫 번째 가족은 외부 감염이라는 사고의 길을 증명해냈고, 두 번째 가족은 심신상실이라는 길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럼 인과경로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증명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주장을 판사가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는 탄탄한 증거의 연결고리, 바로 그게 인과경로인 거죠. 자, 그럼 이 두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이제 우리 실생활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복잡한 법적 논리를 어떻게 하면 내 보험을 지키는 똑똑한 무기로 쓸 수 있을지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팁 4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원래 앓던 병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원인이 외부에서 왔다면 그건 사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혹시라도 다치거나 아프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랬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두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외부에서 온 일이라는 걸 증명하는 첫걸음이거든요. 셋째,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나 진료를 받으신다면 그냥 진단명만 받지 마시고 이런 증상 때문에 제 판단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의사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하세요. 이게 나중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만약 분쟁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저랬다는 한 가지 길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원인과 결과의 길을 다 그려보고 그 중에서 증거가 가장 탄탄한 길을 찾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변호사나 판사 같은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원인에서 결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대예요. 결과라는 도착점에서 시작해서 이 결과로 올 수 있었던 길이 뭐가 있을까? 하고 모든 가능성을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내가 법정에서 내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면 내 건강에 대한 인과 경로는 얼마나 탄탄한 스토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 기록은 그냥 아팠다는 사실들을 쭉 나열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보상 문제. 오늘 강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명쾌한 해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더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